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사 필기 기출문제 24년도 1회죠. 보건 문제입니다. 2과목 직업심리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할게요. 자, 긴즈버그, 단골 문제죠. 긴즈버그의 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긴즈버그입니다. 버그. 그래서 여러분, 연상할 수 있는 게 햄버거예요, 햄버거. 그래서 긴즈버그는 햄버거를 환자면, 그죠? 환잠현. 자,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요새 이제 한국이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긴즈버그 씨가 왔어요. 이름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햄버거를 좋아해서 긴즈버그입니다. 내 한국 어디서 살았다? 충청도 사투리가 그러잖아. 뭐뭐혀, 그죠? 예, 환잠혀, 그죠? 긴즈버그는 햄버거를 환잠혀. 환잠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기 있고, 잠정기 있고, 현실기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현실기의 하위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환상기는 환상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잠정기는 흥능가전이에요. 흥능가전. 흥능가전. 흥미, 능력, 가치,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은 탐구특입니다. 탐구특이에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죠. 4번이죠. 4번. 가치 단계는 여기 있다. 잠정기에 있다. 가치 단계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22번. 스트레스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자, 역할 갈등은요, 직무 당사자고요. 당사자고, 그 다음에 송신자라고 해요. 송신자는 이제 관계자를 말해요. 예를 들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동료, 부하 직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송신자가 생각하는 이 당사자, 직무 당사자의 역할과 이 당사자가 생각하는 직무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사례에서 A에게 해당하는 홀랜드 직업 성격 유형은, 자, 여러분, 홀랜드는 여러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홀랜드는 그냥 한 문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홀랜드 유형. 자, A는 분명하고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고 벌써 끝났습니다. 자, 현실형이에요, 현실형. 그래도 더 읽어볼게요. 체계적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한다. 현실력이 확실하네요. 솔직하게, 이제 성격은 솔직하고, 말이 적으며 고집 있고, 단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래서 현실형인데, 여기 이제 선택지에는 현실형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죠? 실제형이라고 하죠. 실제형을 뭐라고 한다? 현실형이라고도 한다. 현실형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겠다. 24번 갑니다. 24번.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작업자 중심 나왔어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에요. 직무 분석.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속인주의가 뭐예요? 누가 하는가? 그는 누구인가? 후죠, 후.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1번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 이게 틀렸어요. 왜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죠.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쉽다예요. 쉽다.
왜 쉽다요? 왜 쉬울까요? 자, 우리 여러분 직업상담사 2급 준비하잖아요. 직업상담사 2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직업상담사를 채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시킬 수 있는 거. 자, 채용하는 조건을 표준화시킨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사회형. 그죠? 우리 홀랜드에 얘기했을 때 사회형.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직상 2급이 있는 사람들. 2급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표준화하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채용 공고 볼 때 채용 조건들 보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작업자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 직무 분석 방법.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하는 그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데요. 그건 표준화가 왜 어렵냐? 어렵다. 예를 들면 저희도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도 상담을 하죠. 변호사도 상담을 하죠. 그러면 변호사하고 직업상담사는 동급이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화가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 정도 차이를. 그러나 우리 이 직업상담사 2급 직업 상담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2번. 직무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의 유사 정도. 속인주의, 인간의 특성의 유사 정도. 속인주의예요, 이게. 이걸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직위분석 질문지가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제 중심 직무 분석에 비해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직주의예요. 속직주의, 일 중심, 속직주의. 그래서 직무 분석은 속직, 맞죠? 솔직을 익혀서 속직이죠. 직무 분석은 딱 두 가지예요. 무슨 일인가, 누가 하는가. 무슨 일인가, 누가 하는가.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갑니다. 자, 이거 24번은 기출 비중이 많습니다. 기출 비중이 높습니다.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요. 25번 갑니다. 25번.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항 가운데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직상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수학 능력을 측정해요.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그 문항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른 거죠. 뭐가 다르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선택지에 내용 타당도가 없어요.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내용 타당도를 뭐 안면 타당도도 내용 타당도로 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딱딱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다른 거죠. 다른 거. 이 다른 거를 얘기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달라 또는 이게 같아 라는 것을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면 타당도는 뭐냐면 수험생 입장이에요. 안면 타당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 이거는 같아 또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게 안면 타당도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니 여기서 내용 타당도가 없으니까 답은 뭐다? 2번인 안면 타당도가 되는 겁니다. 반분, 준거, 구성은 이제 요 내용은 달라요. 뭐 이제 반분이나 준거, 구성 타당도까지 다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여러분 요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26번.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구성 타당도, 뭐 준거 타당도 제가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술에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 나왔던 거, 내용과 안면은 이걸 말하는구나. 재고자 하는 것을 재는가를 측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더 얘기하면 재고자 하는 것을 재는가는 뭐예요? 직업상담사로서의 그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는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노무사나 변호사 아니면 어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냐 이거예요. 내용이 맞냐. 그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과업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 기능적 직무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이 아닌 거. 아까 연결되죠? 그죠? 과업지향적. 과업 중심. 뭐라고 했죠? 무슨 일인가예요? 무슨 일을. 과업 중심. 그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자료, 사람, 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 사람,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인 1번이 아닌 거예요. 기술인 1번은 작업자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료, 대표적인 직무가 뭐예요? 회계 직무죠. 그 다음에 사람, 저희. 그죠? 저희 사람과 기능하죠. 그 다음에 사물과 기능, 엔지니어,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물과 기능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갈게요. 자, 셀리의 스트레스의 일반 적응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1번, 스트레스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일반적이라 명명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스트레스 원인으로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적응이라 명명했다. 맞습니다. 3번, 경계 단계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됐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묶어서 설명하면, 자, 스트레스, 일반 적응 증후군을 우리가 게스라고도 해요. 게스. 셀리에가 주장한 겁니다. 그 일반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스트레스든 간에, 우리가 스트레스 살면서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오는데, 그 스트레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공포에 의해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갈등에서 생긴다든지, 다 다른데, 그러한 스트레스의 신체적 반응은 똑같더라.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번, 2번, 3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탈진 단계에서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A 유형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4번이 틀린 거죠. B 유형은요, 느긋하고, A 유형은 성격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요. 그래서 심장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A형에 대한 설명이다. A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한국인한테 가장 많이,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70%는 A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한국인이잖아. 그죠? 자, 다운사이징 시대 경력 개발 형태가 아닌 것은, 자,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 그렇죠. 전직을 위한 프로그램 다운사이징 맞고요. 그 다음 내부 배치하는데 그냥 한다?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교육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은요,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육 또는 학습. 그러니까 이제 3번 승진 촉진 개발, 이게 3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육이라고 다 같은 교육이 아니다. 새로운 직무 또는 전직을 위한 직무 교육은 맞지만 뭐예요? 표준화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 있잖아요. 하나 기술 딱 습득하면 평생 해먹는 교육, 이런 교육들, 엄격한 교육, 엄격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교육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개발을 위한 그런 많은 교육들을 말한다. 어떤 조직 체계에 맞춰서 하는 표준화된 교육이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뭐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봐서 보는 거예요. AI 컨트롤 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걸 어디서 교육해 주나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운사이징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갑니다. 직업 적성 검사인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기계적성이 아니죠. JTB
답은 기계적성이 아닌가. 자,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경기도 수지에 공업사가 있는데 만드는 배가 있어요. 언형 운손손이에요. 운손손. 수지 공업사 언형 운손손 배를 만드네. 그죠? 그래서 수리, 지능, 공간, 사무지각, 언어, 형태, 운동반응, 손재치, 손가락재치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능이다. 지능은 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가끔 나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어떤 흥미검사 A가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우린 신뢰도는 뭐예요? 신뢰도는 일관적인 거예요. 일관적인 건 뭐예요? 처음에 어떤 아이가 60점 맞았으면 다음 시험에도 60점 맞는 게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뭐예요?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 A를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얼마 후에 다시 치렀을 때 점수와 비슷하다. 1번이네요. 답이 1번.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재검사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검사 신뢰도를 말해요. 2번 볼게요. 흥미검사 A가 원래 재고자였던 흥미 영역을 재고 있다. 뭐지? 그렇죠. 내용 타당도가 되겠죠. 이건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죠. 자, 3번. 흥미검사 A와 그 유사한 목적을 가진 종류의 흥미검사 점수가 유사하다. 이건 동형검사 신뢰도예요. 동형 신뢰도예요. A와 B가 유사하다. 이건 동형검사 신뢰도예요. 동형검사 신뢰도. 아니, 선생님, 이것도 신뢰도고 이것도 신뢰도인데 왜 이건 답이고 이건 답이 아닌가요? 자, 이건 뭐예요? 이 신뢰도의 기본적인 목적, 의미, 정의와 가장 유사한 것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더 맞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라기보다 1번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습니다. 4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인을 얘기해. 한국인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사람이 있고, 그죠? 한국에서 이제 잠깐 태어났다가 외국에서 한 50년 살아서 50살에 한국 온 사람 했을 때, 물론 둘 다 한국인이죠. 근데 더 한국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산 사람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4번. 흥미검사 A가 흥미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흥미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요거는 구성타당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4번은 아니겠죠. 답은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여러분 즐겁게 풀어봤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